복을 부르는 말은 곧 나를 살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기 때문이지요. 입에서 나간 말은 뇌로 바로 전달이 된다고 해요. 복을 부르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동요로 복을 나누어지는 동요 방송,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주기 조원경, 교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셨지요? 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복주머니 함동진. 설날 아침 엄마 아빠께서 주신 덕담. 내 마음속에 평생 사랑 주머니 달고 다녀라. 언제나 따스한 사랑 가득 채우고 사랑에 줄인 사람 만나거든 나누어 주거라. 어디서든. 네, 오늘의 동시는 시인 함동진님의 동시 복주머니였습니다. 정학생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잘 보내가지고 목이 네. 다 잠겼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계속 잠기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후유증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작년에 3월달에 코로나 네, 맞아요. 걸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후유증이 올라가나? 그러니까요. 그게 쉽게 가시진 않는가 봐요. 이 목 안에 아직 가래가 끼는 증세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목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선생님 또 더더군다나 노래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노래를 그만둬야 할 때가 왔나 봐요. 아니에요. 아직은 좀 더 하셔도 돼요. 이번 설 명절에 고되지는 않으셨어요? 네, 저희는 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우리 식구들끼리 네. 만두 해 먹고 뭐 그냥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그러고 손만두. 지냈습니다. 네. 와, 올해는 저희도 또, 손만두를 네. 저희 또 양식 담당인 남동생이 아우. 손만두를 손수 빚어서 오. 맞아요. 요리 잘하시잖아요. 네, 떡국도 먹고 손만두국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가족도 화목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 시댁에서도 며느리들이 일을 많이 네. 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시댁을 만나셨군요. 네, 시어머님도 아주 좋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뭐 딸들하고 지내고 있어서. 네, 네. 그렇군요. 와, 네. 딸 부자시잖아요, 네, 진짜. 맞아요. 네. 옛날에는 네. 아들 했는데 요즘엔 또 딸 그럼요.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키우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들만 있는 집도 보니까 딸 역할을 하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있어요. 그쵸? 그럼요. 네, 그래서 딸이 없다고 고민하시지 말고 이제 네. 며느리를 예쁜 며느리를 잘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어렸을 적에는 이 설날에 반드시 한복을 입고 그렇죠. 우리 꼭 복주머니를 달고 네. 어른께 세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 복주머니를 달았을까요? 복이 들어오라고? 또 그리고 세뱃돈 세뱃돈을 또 받으려고. 챙기기 위해서. 네, 세뱃돈 챙기려고 그러죠. 그럼요. 아이들은. 네. 제일 큰 건 그거죠, 사실. 네. 요즘에는 한복을 입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맞아요. 한복을 입을 일이 한복을 입고 싶으면 어디 그 관광지? 네. 관광지 가서 한복 대여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입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명절이나 이럴 땐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네, 새 아침에 이렇게 세배를 드려도 그렇죠. 그냥 양장을 한 상태로 이렇게 네, 맞아요. 드리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올해는 좀 한복을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한복을 입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은
안 될까요? 유행을 한번 시켜보죠. 왜냐하면 요즘엔 개량 한복도 맞아요. 네, 생활에 이제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렇죠. 한복이 많으니까. 짧은 한복도 예뻐요. 네, 그런 저희 것도 괜찮을 것 합창단도 같아요. 의상으로 짧게 한 한복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네. 굳이 치렁치렁한 긴 한복 아니더라도 네.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동시로 복주머니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복주머니는 복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그 여러 가지 길상무늬가 수놓인 그렇죠, 그렇죠. 복주머니로서 그 전통 한복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주머니처럼. 근데 주머니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한복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복주머니를 따로 이렇게 차고 다니셨나 봐요. 복주머니는 물건을 넣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정말 우리가 지금 말을 나누었듯이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복도 들어오고 세뱃돈도 넣고. 그렇죠. 세뱃돈 넣으려면은 좀 큰 복주머니로. 그렇죠. 네, 요즘에는 복주머니를 찬 아이들도 찾아볼 수 없고 또 조금만 어린아이만 이제 한복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 행사로 네. 꼭 명절 때 행사에 한복을 네. 입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한복을 사실은 별로 그렇군요. 입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예를 갖추는 그렇죠. 그런 수업 걸 좀 같은 전통 그쵸, 예법을 그쵸. 좀 가르치면 오, 좋을 것 같은데요. 좋네요. 맞아요. 네네네. 요즘은 뭐 봉투로 그렇죠. 대신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 왜 우리가 5만 원권이 있잖아요. 네. 심사인단이 그쵸, 계신. 그쵸. 그래서 5만 원 주기에는 또 세뱃돈을 그렇지, 조금 좀 크고. 네, 좀 불편하고 좀 마음에 부담감이 가고 그쵸. 왜냐면 조카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3만 원권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아. 뭐 이런 뉴스를 또 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편리성에 그 잠시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화폐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3만 원 3장을 주세요. 또 10,000원짜리 3장. 아, 3장도 많지 않을까요? 네. 10,000원짜리면 2장 어떨까요? 2장, 3장. 장수가 많으면 애들이 좋아해요. 또. 그래요? 그럼 1,000원짜리로 한 20장 바꿔가지고. 네, 오늘 주제는 네. 이걸로 정했어요. 네. 복이 들어오는 이야기. 네. 복이 들어오는 이야기로 동요와 토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혜자 작사, 이지영 작곡, 흥부처럼 살아요. 고운 노래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산 넘어 패는 초가집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한가족 눈어미 요새 빛바랜 고무신 동물밥도 그린다
김혜자 작사, 이지영 작곡, 흥부처럼 살아요. 고운 노래 친구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부산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곡인데요. 이게 실황 음악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착한 마음으로 살면 복이 온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맞아요. 착한 마음이 복을 불러오죠. 네. 그렇죠? 어쨌든 착한 마음이 복을 불러들인다는 말은 네. 예로부터 설화나 네. 전래동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또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네. 네, 바로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 흥부놀부 이야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억에서 끄집어내어 보실 수 있도록 네,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해드리죠. 네, 흥부와 놀부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놀부와 흥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사이좋은 척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못된 놀부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로채고 착한 흥부를 돈 한 푼도 안 줘서 쫓아냈습니다. 흥부는 20명의 처자식들과 아니 왜 그리 애들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처지에 있어서 흥부가 놀부네 집에 식구들 먹일 쌀이라도 좀 얻어보러 갔다가 인심 사나운 놀부 아내에게 주걱으로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어느 봄날 흥부는 제비가 구렁이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구렁이를 쫓아내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죠. 아이고 맞아요.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그 제비를 치료해주고 이듬해 봄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 와서 마당에 떨어뜨리자 흥부네는 그 박씨를 잘 심었답니다. 박은 놀랄 정도로 거대하게 자랐는데 흥부 가족은 먹을 것이 없어 박이라도 먹기 위해 박을 꺼내어 박을 탔습니다. 그러자 박 속에서 온갖 곡물과 금은보화,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나와서 흥부네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이구나.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흥부에게 그 비결을 듣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네 집 처마에 둥지를 튼 제비를 보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 일부러 강제로 다리를 톡 부러뜨린 다음에 아이고야.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게요. 못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듬해 봄 제비가 박씨를 가져오자 놀부는 그것을 심어 박을 키워 탔는데 박 속에서 나온 건 곡물과 금은보화가 아닌 뭐 거지패, 도둑패, 도깨비 등이 마구마구 나와서 재산을 도둑질하고 또 마구 두들겨 패고 집까지 몽땅 부수어서 놀부 가족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쌤통이네요. 네, 쌤통입니다. 그 후에 착한 흥부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하여서 흥부와 사이좋고 우애롭게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후회는 했나 보네요. 네, 그래도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고쳐 먹어야죠. 고쳐 먹을지. 나쁜 마음은.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뭐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 아까 그 들은 네. 흥부와 놀부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흥부처럼 살아요. 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그렇죠, 그렇죠. 내용인데 이 노래가 나오기 더 전전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노래를 또 들은 적이 동요도 있어요. 있었어요? 네네. 그렇구나. 들으시면 아실 것도 같은데 그러네요. 저는 이 노래도 어머니께 배운 것 같아요. 옛날에. 음.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노래도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강소천 작사, 나온영 작곡, 흥부와 놀부, 김빈각 노래입니다. 옛날 한 옛날에 흥부놀부 살았다네. 맘씨고 온 흥부는 제비 다리 고쳐주고 박씨 하나 얻어서 을 밑에 심었더니
장소천 작사, 나운영 작곡, 흥부와 놀부였습니다. 아, 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네, 생각나세요? 예. 아니, 잘은 이 노래는 처음 듣는 것 같고요. 네, 이야기 내용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이 노래 하나만으로도 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다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야기 하나가 노래 한 곡 속에 다 응집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옛날 이야기들은 왜 착한 사람들은 복을 복을 받고, 받는 그쵸.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복을 받고 꼭 네. 나쁜 애들은 꼭 벌을 받았죠. 그렇죠. 콩쥐파츠 이야기도 그렇고 네, 효녀 맞아요. 심청 이야기도 그렇고 네. 어쨌든 과정은 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지만 네. 결말은 꼭 해피엔딩으로 네. 끝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해피엔딩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이야기든지. 맞아요. 좀 뒤에가 좀 해피엔딩이 그럼요. 아닌 좀 미심쩍은 미스테리 같은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은 조금 마음이 찜찜해요. 찜찜하고 네. 뭔가 나쁜 놈이 혼나야지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그림책으로 콩쥐 팥쥐를 그쵸. 읽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못된 계모가 음. 왜 나가면서 자기 딸 팥쥐를 딱 데리고 나가면서 맞아요. 잔치집에 가면서 깨지나그래도 막 물 받아 놓으라고 네. 하고. 그리고 막 콩팥 다 읽으라고 맞아요. 그러고.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못됐다. 어린 콩쥐에게 저렇게 넓은 밭을 다 메꾸라 저기. 그러니까요. 그걸 다 왜 밭을 매라고 이 밭을 읽으라고 하느냐 막 화가 났었거든요. 네.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가슴도 너무 아프고. 그렇죠. 네. 콩쥐는 왜 매번 이렇게 당하고 살까? 막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결코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네. 또 새들이 또 날아가지고 콩밭 일구는 것도 도와주고 맞아요. 두꺼비가 또 항아리도 깨진 것도 막아주고 이랬잖아요. 막아주고. 그러니까 착한 네. 사람은 뒤끝이 또 그래도 이렇게 좋은 네, 끝이 있다고.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복이 있는 거죠. 행운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럴 땐 또 졸였던 마음이 한숨이 탁 놓이면서 그럼요. 안심이 되기도 했고. 네, 그랬죠. 맞아요. 사람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이야기인데 네. 이야기라는 것이 기승전결이 있어서 음.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야기 하나로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또 음. 화나기도 하고 맞아요. 기쁘게도 하고 뭐 그래서 재미있나 봐요. 그럼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아이들을 아동학대 지금 요즘 같았으면 아동학대라고 막 이럴 건데. 신고해야 될 일들이 그럼요. 많았어요. 네. 뭐 그렇지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뭐 나쁜 일을 그렇죠.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들이 이야기 속에 있어서 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네. 아이들 학대 아닌 학대처럼 했나 봐요. 글을 네. 쓰셨나 봐요. 이번에 들을 곡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인데요. 음. 이 노래 안에도 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나 네.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노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석기 작사 작곡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김민주의 6명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모여 앉아 들어보자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들어보자 신나
최석기 작사 작곡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김민주의 6명의 노래였습니다. 심청이 이야기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맞아요. 심창이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네.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심청전도 읽으면서. 네, 효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네. 그 어린 딸을 또 이렇게 팔려가는 거에 좀 그렇죠. 그렇죠. 또 아버지가 또 엄마가 없는 심청이를 데리고 동양젖을 또 그렇죠. 이렇게 먹였을 때도 네. 좀 가슴 아팠고요. 그럼요. 이 또 뺑덕어멈, 뺑덕어멈. 뺑덕어멈의 또 교활한 행동에서 그렇죠. 또 화가 빠질 나기도 수가 없죠. 하고. 그럼요. 네. 아유. 근데 뭐 결말은 또 심청이의 효심으로 그렇죠. 아버지의 눈이 번쩍 뜹니다. 네. 그렇게 뜰 눈인데. 뭐 결말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그렇죠. 또 이야기를 읽어야 했던지. 네. 심청 이야기도 가슴 타 들어가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야기의 매력이에요. 네.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네. 쥐락 펴락하는 것이 또 이야기고 네. 또 그런 쫄깃함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진짜 심장 쫄깃하죠. 우리의 인생 과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희노애락이 다 있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동만세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세요. 네, 오늘도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오, 사연 반가운 사연. 사연이 왔어요. 반가운 네, 사연이 계란이 왔어요. 왔어요가 아니라 사연이 왔어요. 네. 매주 이 동만세, 동요로 네. 만나는 세상 방송을 들어주시고 최근에 사연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동만세 애청자분이신데요. 네. 이번에도 강상술님께서 아. 사연과 신청곡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행진곡 음원 자료가 가득 들은 그런 음원도 보내주셨어요. 와. 네, 세계 민요와 또 우리나라 동요로 되어 있는 행진곡 음악 있죠. 브라스 밴드가 촉촉 이렇게 연주가 되는 그런 행진곡 음악을 많이 그러셨군요. 네, 그 행진곡 메들리를 오. USB에 담아서 오.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를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먼저 강상술님께서 보내주신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방학을 해도 집에 가지 않고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겨울 방학 때는요, 급식을 먹지 않아 주방에서 버리는 밥이 많이 있어서 벌도 선 적이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방에 와보니 물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학이라 늦잠을 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자 일어나라고 사감 선생님께서 남자 기숙사 방에 찬물을 끼얹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은 야식을 시켜 먹었는데요. 외출을 할 수 없으니까 남자 기숙사가 있던 3층에서부터 야식을 배달시키고 야식을 받기 위해서 바구니에 긴 끈을 매달아서 지상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주문한 떡볶이, 김밥, 라면을 배달해 주신 분이 바구니에 넣어주고 우리는 그 바구니를 3층까지 끌어올렸는데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아슬아슬하게 올라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추운 겨울밤 새벽에 야식을 따끈따끈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떡볶이 동요가 생각났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하는 조카 강다영에게 중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노래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참 따뜻한 저기 삼촌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하죠. 3층까지 또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그러니까요. 이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 호호호 떡볶이라는 곡이에요. 네, 첫째 조카 강다영, 또 둘째 조카 다은이, 강다은이겠네요. 네.
또 충남 아산에 있는 조카 승환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조카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요. 조카 한 명 이름만 나오면 다른 조카들이 섭섭해할 거라고 이름을 다 알려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다영이, 다은이, 승환이까지 우리 네. 강상술 삼촌의 조카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노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복자 작사, 정현택 작곡, 호호호 떡볶이, 해맑은 아이들 노래입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빨간 글씨 떡볶이집 힘이 솔솔 얼큰한 맛 발걸음이 절로 가요 울고 친구들과 조단하며 등에 땀이 송송 얼얼 얼큰한 떡볶이가 너 호호 나 호호 불어주며 친해지는 우리 마음 어른이 됐다 해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호호 보글보글 고추장 많아 군침 도는 떡볶이집 말랑말랑 쫄깃쫄깃한 떡볶이가 우릴 잡죠 울고 서로 보며 웃고 울고 입속이 화끈화끈 눈이 찔끔 얼큰한 떡볶이만 너 호호 나 호호 불어주며 가까워진 우리 마음 어른이 된다 해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호호 이복자 작사, 정현택 작곡, 호호호 떡볶이, 해맑은 아이들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맛있는 떡볶이 노래, 네, 동만세 애청자이신 강상술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다영이, 다은이, 승환이 세 조카도 잘 들으셨겠지요? 아, 이렇게 동요 선물을 해주시는 삼촌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조카들이네요. 네, 우리 강상술 삼촌은 올해도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른 분들 사연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복 받는 날 1월 26일 목요일. 네,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복을 불러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 많이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복을 불러드리는 상징으로 왜 집집마다 그림을 맞아요. 걸어 놓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요? 저희 집은 해바라기. 해바라기 있으세요? 네, 해바라기 오. 그림. 또 부엉이는 그러니까 부엉이. 부엉이는 복도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또 두뇌 이렇게 또 공부를 아. 잘하게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요? 네. 우선은 해바라기가 그 해바라기 씨앗. 그림이 많죠. 네, 해바라기 씨앗이 돈을 상징해서 그게 오. 많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또 때문에 노랑 해바라기. 그렇죠. 그렇다고 노란색은 하더라고요. 또 돈을 상징하니까.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바라기나 사과, 꽃그림을 또 놓는 맞아요, 집도 있고요. 맞아요. 네. 또 사업을 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구어도라는 음. 그 잉어 그림 있잖아요. 오, 금붕어 네네. 그림? 네네네. 네, 그런 그림을 걸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 구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재물복을 상징하는 두꺼비. 맞아요. 두꺼비상을 왜 두꺼비상. 금으로도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구어도라는 것은 뭐예요? 9마리의 비단잉어 혹은 금붕어가 그려진 그림을 일컫는 말인데요. 물고기는 예부터 길한 동물로 여겨왔대요. 이 구어도라는 것은 물고기 또 나물 여의 중국어 발음이 같대요. 어와 네. 여를 중국어로 하면 전 이제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발음이 같은 데서 연유되었다고 하고요. 또 숫자 9. 9구자 있잖아요. 네네네. 9구자와 또 오렐구와 또 같은 의미로 여겨서 오랜 시간을 상징하기도 한대네요. 오. 잉어는 장사의 번창을 뜻하고 또 금붕어 역시 황금빛 색깔로 인해서 금전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선이죠. 이러한 연유로 중국에서는 장사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에
구워도를 많이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꺼비는 또 재물운을 가져온다는 설이 있어서 또 일반 두꺼비상은 또 아무런 효과가 없대요. 다리가 3개인 두꺼비만 효과가 있다는데요. 진짜요? 이건 뭐 설이니까. 그런 설도 있었어요. 네, 이건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중국 그 설화 중에 악한 요괴였던 두꺼비가 그러니까 다리가 3개밖에 없었나 보죠. 네. 네, 개과선천한 후 돈을 뱉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그 중국 전설에 유래한 거기서 유래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의 문화가 이야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 민첩해 있는 국가라 그런 그렇죠. 건가요? 아무래도 국경이 또 같이 북한과 통일되어 있으면 벌써 바로 국경 옆이 중국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네. 그러면 이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두꺼비. 네. 우리 두꺼비 노래도 동요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동요로 두꺼비. 네, 동요로 좀 두꺼비 노래를 들으시면서 네. 우리가 또 복을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복자 작사 진성호 작곡 두꺼비의 배 박짓을 노래입니다. 두꺼비 배는 복 많은데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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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한 복주머니 조심 조심 안고 왔어 착한 사람 어디 있나 껌뻑 껌뻑 둘러보다 가져온 복이 모자라나 더 가지러 다시 가네 두꺼비 등은 황금빛 듯 올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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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한 돈보따리 엉금 엉금 지고 왔어 어디에다 부려둘까 이리저리 살피다가 가져온 돈이 모자라나 더 가지러 다시 가네 이복자 작사 진성호 작곡 두꺼비의 외출 박짓을 노래였습니다. 제가 두꺼비의 아까 배라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원 제목이 두꺼비의 외출이라고. 아, 네. 그렇군요. 제목이 두 가지가 있군요. 네, 앞에 그냥 두꺼비의 배로 시작해서 이 노래가 두꺼비의 배인 줄 알았더니 이 시의 그 노랫말의 제목은 두꺼비의 외출이었습니다. 아, 이게 두꺼비 아까 우리가 복을 상징한다는데 이 가사에도 들어있어요. 네, 네, 돈보따리 엉금엉금 지고 와서 네, 어디에다 부려둘까 이리저리 살피다가 네. 또 가져온 돈이 또 모자란다고 다시 가지러 또 더 가지러 갔다 왔다는 거. 네. 가지고 와서 또 나눠주려고. 그러니까요. 네. 두꺼비 등 황금빛 올록볼록 이렇게 된 게 그거를 돈보따리. 네, 돈보따리로 표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 노랫말이 재밌네요. 네, 노래 가사에 역시 다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뭐 새해 정초가 되면 뭐 집에 인테리어나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풍수지를 이용한 뭐 어떤 거실에서 무슨 물건의 그렇죠. 위치를 네, 바꾼다든지 가구 뭐 그런 거 배치도 있잖아요. 다 바꾸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복을 불러드리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도 있고 그렇죠. 또 복을 불러드리는 네. 생활 습관도 있대요. 오, 그래서 제가 네. 그 찾아보니까 생활 습관 10가지가 있어서 아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뭐 이것도 10가지는 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던 10가지인가 봐요. 간추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좋은 거라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은 많이 웃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복이 와요. 이런 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웃음 복이 온다라는 말 그런 있죠. 것 같아요. 음. 웃으면 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나쁜 일이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번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한다. 그렇죠. 옷에 따라 또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니까. 그렇죠. 오. 옷을 우리가 또 정장을 입었을 때랑 그렇죠. 바지를 입었을 때랑 운동복을 입었을 그렇죠. 때랑 틀리죠. 다르잖아요. 이 마음이 흐트러짐이 또 그쵸. 몸가짐이 흐트러짐이 또. 네. 그러니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도 그럼요. 복을 불러들이는 오. 네,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약간. 또 3번은 검소하게 생활한다. 오, 그렇죠. 허튼 데 쓰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돈이 또 모여지겠네요. 검소하게 생활하면 돈이 모이겠죠. 그렇죠. 네. 펑펑 안 쓰고 낭비하지 않고. 그러네요. 네. 또 4번은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좀 소극적인 것보단 적극적인 그렇죠. 행동이 좋다고 아무래도 합니다.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인 거네요. 또 이것도. 그렇죠. 네. 5번은 상상일기를 쓴다. 오, 상상일기? 상상일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옛날에 뭐 어릴 마음대로 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상상놀이 많이 했었는데. 네. 오, 상상일기. 네, 상상일기라도 써서 뭐 행복해지고 네.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상상일기 또 꿈을 또 꾸게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아요. 희망차고 네,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6번은 취미를 갖는다. 역시 동요를 많이 듣는다. 네. 동요를 많이 듣는 취미. 네. 이렇게 복을 드리는 동요도 들려드리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또 7번은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 올바른 자세. 네, 흐트러진 자세보다 그렇죠. 올바른 바른 자세가 자세. 좋겠죠. 허리도 좀 허리 펴고. 펴고. 네. 8번은 건강한 몸을 만든다. 그렇죠. 뭐든지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돈보다도. 뭐니 해도 건강이에요. 그럼요. 9번은 타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그렇죠.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럼요.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애정도 주고 또 나도 애정도 받고. 그렇죠.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네. 10번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그렇죠. 긍정적인 마음. 여기 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통틀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가 그냥 답이네요. 네. 복을 부르는 생활 습관이 이외에도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씩 좋은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나를 위해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긍정적인 마지막 멘트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듯이 네. 옷차림도 바르게 하고 항상 웃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정호 쌤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요. 맞아요. 그 웃는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네, 좋아지니까 네. 복을 나눠주고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복 받으실게요. 네. 자, 이번 노래 듣겠습니다. 김종영 작사, 김희정 작곡. 복조리, 김수진 외 11명의 노래입니다. 복사시오 복을 사시오 행복의 복을 사하시오 웃으며
김종령 작사, 김희정 작곡, 복조리였습니다. 복을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동요였어요. 네. 예전에는 그 복조리 장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렇죠. 네. 설날 전날 왜 집집마다 이렇게 탁 던져놓고서 네. 다음 날 돈 받으러 오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걸 또 안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복이 들어왔다는 또 의미가 복조리라는데 있으니까. 맞아요. 그 복조리를 안 사면 복이 아, 또 안 들어올 왠지, 것 같은 그렇죠. 왠지 느낌이. 깨름직한 느낌. 그렇죠. 맞아요. 강제로 복조리를 이 사기도 장사 했죠. 수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복조리를 받으면 또 기분은 좋긴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복이 그 복- 들어오는 느낌? 그렇죠. 옛날에는 저는 기억이 나기를 한 2,000원, 3,0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때는 화폐 가치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0원, 2,000원 막 네. 이렇게 어떤 집은 또 5,000원 주고 사는 그렇죠, 집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뭐 부르면은 그쵸. 깎지 않고 그대로 맞아요. 사야 된대요. 네, 맞아요. 네. 깎지 않고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과거에 복조리 장사 좀 할 걸 그랬어요. 어떻게 또 새로 한번 유행을 한번 해보시죠. 새 복조리 던져놓고 그럴까? 요즘에 마당이 아니라 다 아파트라서 너무 안 돼. 밑에부터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있어서 네, 곤란해. 마당에 던질 수가 없어서 곤란해요. 그냥 아파트 밑에서 파시는 걸로. 자, 그럼 설날에 왜 하필 복조리일까요? 그러게요. 조리는 음. 그 복을 들어온다는 조리, 네네. 복조리는 도정이 잘 되지 않는 왜 곡식에서 그렇죠, 쌀 그렇죠. 뜰 때도 이렇게 예물질을 네, 걸러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애군 같은 거를 골라내고, 걸러내고. 네, 좋은 것만 음. 이렇게 골라내는 좋은 것만 담는 그렇죠. 그런 조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음.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네. 또 그런 소망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복조리를 사서 왜 집에 걸어두는 집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네. 뭐 옛날엔 텔레비전이 있었던 집들은 텔레비전 옆이나 뭐 이렇게 맞아요. 걸어뒀는데 저도 지금 언뜻 생각에 그 매주 달아놓은 그곳 벽 옆에 복조리도 있었던 것 같은, 그리고 그 옆에 커다란 숫자가 써 있는 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 집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 집을. 맞아요. 숫자 큰 달력. 네네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또 올해는 이 복조리 나쁜 애군을 싹 걸러내고 네. 모든 복을 싹싹 긁어 모았으면 좋겠네요. 네, 작은 복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싹싹 잘 긁어 모으세요. 네. 네, 그런데 복을 잘 뜨고 간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요. 예로부터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건강. 음. 근데 오복은 뭐 건강도 안에 속해 있지만 첫째가 수로라고 해서 인간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장수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길게 사는 길게 거. 사는 거. 네. 수명이 긴 거. 그렇죠. 둘째가 부유한 거.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인 것. 네. 또 셋째는 강령이래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건강이네요. 그렇죠. 장수. 무병장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넷째가 또 유호덕으로 덕을 좋아한다는 뜻인데요.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 있는 봉사를 한다. 뭐 이런 뜻을 가졌대요.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 선본 사상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고종명, 죽음을 깨끗이 하자는 소망으로요. 아, 모든 사회적인 소망을 달성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 뒤에는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그렇죠. 편안히 일상을 마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뜻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수, 그렇죠. 부, 강령, 유호, 유호덕. 네, 고종명. 이와 같이 5가지 바람은 또 소망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또 정치가나 학자 또는 지도계층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사람들은 또 다른 것도 들어있대요. 치아가 좋은 것, 아, 그렇죠. 자손이 많은 것, 뭐 부부해로 하는 것, 뭐 손 대접할 것이 있는 것. 아무래도 가진 것이 있어야 대접하니까. 그렇죠. 손님이 오시면. 또 명당에 묻히는 것. 오호, 이런 그렇죠. 것도 뭐 또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것도 또 일반 사람들은 또 네. 소망이네요. 뭐 그 외에 유교에서 말하는 뭐 오복은 장수가 항상 들어있네요. 그러니까요. 장수, 재물, 편안한 삶, 또 덕을 세우는 것, 천수대로 사는 것.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거의 비슷하네요. 네. 바라는 것들이.
이럴 때 뭐 이렇게 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그렇죠. 요술 방망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네. 그러면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요술 방망이 하나 네. 동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성관 작사, 황옥경 작곡, 신기한 요술 방망이, 김규현 노래입니다. 난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지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신기한 요술 방망이 산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면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나라 가르고 착한 아이 사는 산골집 하나름 넘치도록 선물 전하게 뚝딱뚝딱 두두닥 뚝딱딱 뚝딱 난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지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신기한 요술 방망이 산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면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나라 가르고 착한 아이 사는 산골집 하나름 넘치도록 선물 전하기 착한 아이에겐 선물을 많이 드릴게요. 뚝딱뚝딱 두두닥 뚝딱딱 뚝딱 이성관 작사, 황옥경 작곡, 신기한 요술 방망이 들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노래처럼 신기한 요술 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착한 아이에겐 선물을 많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이든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럼요. 네, 올해에는 행운도 함께하는 신기한 요술 방망이와도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술 방망이들은 누가 가지고 다니지요? 도깨비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아. 도깨비는 가상의 캐릭터로 동물이나 그 사람의 형상을 한 잡귀잖아요. 네. 뭐 헌 빗자루나 오래된 가구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뭐 해서 사용하다가 버린 물건 뭐 네. 이런 등등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몽당 빗자루나 빨래방망이 혹은 또 뭐 절구공이 네.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네. 도깨비로 변한다고 해서 동화 속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싸우고 나면은 도깨비랑 싸우고 나면은 네. 항상 빗자루가 놓여 있다거나 뭐 몽당 이런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전래동화 속에는 몽당 도깨비가 자주 네, 등장합니다. 맞아요. 이 도깨비의 어원으로는 돛갑이라는 말이 알려져 있는데요. 15세기 문헌 석보상절에 나오는 돛갑이는 돛과 애비의 합성어로 여기서 돛은 불이나 씨앗의 의미로 풍요를 상징한다고 해요. 애비는 또 성인 남자를 의미한다고 그쵸. 하는데요. 도깨비는 왜 능청맞고 변덕이 심한 아비라는 뜻의 돛아비에서 온 말이래요. 돛아비. 오. 석보상절은 그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한글로 번역해서 편찬한 최초의 책이라고 합니다. 석보는 석가모니의 전기를 의미하고 상절은 그 종요로운 내용은 자세히 쓰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여서 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석보상절. 도깨비는 또 풍요를 관장하는 남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도깨비가 도깨비를 거쳐서 도깨비로 변화됐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 민간 설화나 동화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귀신의 한 종류로
왜 어리숙하기도 하고 맞아요. 사람들에게 잘 속기도 하고 당하잖아요. 혹부리 영감처럼. 맞아요. 혹부리 영감. 네,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니까 정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리숙하기도 하고 네. 네. 또 가난한 착한 사람을 잘 또 도와주기라도 도와주기도 하지요. 하고. 맞아요. 네. 아유, 오늘은 이 동반세에서 복을 불러드리는 이야기를 주제로 동요와 토크를 함께 했습니다. 아, 벌써 끝날 시간이 돼간 거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23년 한 해에는 정말 애군을 멀리 보내시고 행운의 복조리에 복만 싹싹 담아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곽진현 작사, 강수현 작곡, 아기 도깨비, 예동 중창단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동행. 동행.